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공동자의 불만을 품고 이제 김 전 대표가 고사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박형준,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따로 있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어제까지는 이 자리를 오게 될 것 같다는 얘기죠.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전 대표의 자택을 찾아가서 동참해달라고 간곡히 호소를 했다. 자, 김종인 전 대표가 나라 걱정을 많이 한다. 입당 조건은 그런데 없다. 그래서 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. 2012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원했던 인물이었다고 알려졌죠. 경제 민주화의 밑그림을 그렸는데 대선에서 일단 이겼었죠. 그리고 16년에는 알려진 대로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하면서 민주당이 일당을 차지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. 이후에 이때 과거 회고록이라는 것을 내셨는데 거기에 한 구절 중에 나는 국민 앞에 2번 사과해야 한다. 하나는 박근혜 정부,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. 이것은 뭐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다시 정치권에 올 일은 없을 것이다. 뛰어들어서 누구를 돕거나 어디를 도울 여유는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이후에도 숱하게 하셨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입 의사를 통합당에서 예상 밖으로 꺼냈을 때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시각이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온 거는 김 전 대표가 수도권을 포함해서 많은 권한을 내게 다 몰아주면은 가능성을 시사했었는데 공동자가 붙으면서 어렵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총괄자를 달고 오게 된 거죠? 네. 예. 뭐 100분의 1의 가능성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100분의 1의 가능성으로 들어갔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가 그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시대의 흐름을 잘 탔어요. 예. 12년도에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이 공약을 갖다가 반영했고 그것이 잘 맞았던 거고요. 예. 16년에는 친노 프레임에 갇혀 있던 민주당을 중도 지향으로 바꾸는 이런 데 영향을 발휘한 겁니다. 네. 자, 그런데 지금 총괄 선대위라고 그랬어요.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자, 이런 상태에서 과연 과거처럼 정책이나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얼마만큼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. 네. 물론 문재인 정부를 태어나게 한 주역 중에 한 명이니까 그랬던 사람이 반문재인을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그 반전에 통합당의 반전의 모멘텀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중도의 표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올 그렇죠. 수 그런 있다? 점 예. 그걸만 노린 거예요. 다만 이게 얼굴마담 이상의 뭔가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은 예. 너무 늦게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인물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예,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이제 여론조사를 오늘 보여드리는 않습니다만 어제 이제 지상파 한 곳에서 여론조사 최근 걸 내밀었는데 현재 이제 본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지지당이나 지지 후보를 남은 20일 동안 바꿀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지지가 80% 넘게 나왔는데 김종인 전 대표를 이제 통합당에서 모셔오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역할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왜 오고 왜 모셔왔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많아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. 예. 욕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황교안 대표는 사실 벼랑 끝에 있는 거죠. 어제 공천 파동까지 통해서 도대체 중도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. 지금 그렇자도 정당 지지율에서 통합당은 민주당에서 밀리고 있습니다. 예. 전체적으로 다 보면 밀리고 예. 있습니다. 여기서 중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은 결국은 2등으로 수도권 같은 거 다 떨어지는 거죠. 예. 여기에 당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?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를 했는데 없는 거죠, 지금. 황교안 대표의 꿈은 당내 입지 기반이었어요. 중도 다 잘라내버렸습니다. 네. 어떡할까요? 결국은 고심 끝에 김종인 전 대표를 찾아간 겁니다. 아직 무당층이 40% 가까이 그것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 있어요. 거죠. 예.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오면 이번에 민주당 정부를 만들어냈던 장본인이고 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그 심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. 중도로 가려고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,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왜 통합당을 지지하지 않는지를 김종인 전 대표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? 근데 불구하고 수락을 했습니다. 저는 이런 경우를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이해하기가 왜 어려운 것이 앞서 본인의 자서전에도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막판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미지 가지고 판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고 하면은
이거는 학자로서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 생각합니다. 뭐 연세를 말씀하기 뭐합니다만 이제 뭔가 정치 활동을 하시게도 이미 나이가 아니 좀 본인이 많으신 그만한다고 상태고. 그랬잖아요. 예. 또. 본인도 그 얘기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될 텐데 본인이 나와가지고 또 공천하는 문제도 아니고 선거운동을 지휘한다 이 상황에서 그것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다 포진되어 있는 그 정당에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뭐 본인 선택할 문제는 우리가 탓할 분은 아닌 것 같고요. 예. 이전에 김정인 전 대표의 어떤 그 역할, 그나마 또 선거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파괴력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는 다를 것이다. 그래서 김정인 전 대표가 오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 없습니다. 예.